예,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지난 토요일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한 김정은 위원장은 경유지 텐진을 통과해 중국 남부로 향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 하노이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네, 한편 북미 회담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이 여전한 가운데 백악관에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새겨진 기념주화를 공개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세계 비핵화談判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베트남 현지 분위기 방금 전에 저희들 연합뉴스 TV의 야외 스튜디오를 통해서 자세히 좀 전해드렸습니다. 긴장감도 좀 흐르고 있는 것 같고요. 좀 분주한 모습도 저희들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 회담 성패 기대할 만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고요. 이제 그만큼 긴장감도 좀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의 예상을 깨고 열차를 통해서 지금 계속 하노이로 오면서 더욱더 이제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예.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비건 대표와 그 김혁철 대표가 지금 어떻게 실무 협상을 마무리하는가가 지금 내일까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몇 번을 더 만날지 그 분위기에 따라서 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쭉 이틀 남았습니다만. 네, 일단 희망을 좀 많이 걸어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계속해서 지금 기대치를 낮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담을 서두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5번씩이나 얘기를 하고 이번 회담이 마지막은 아닐 거다. 그럼 다음 또 회담을 열어놨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완료시키겠다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만큼 이제 기대치를 낮췄다라고 하는 것은 합의의 가능성이 훨씬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태껏 계속 FFVD, CBID 얘기하다가 요새는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를 들어서 제재 완화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폼페오 국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성공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 물론 수준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닐지라 하더라도.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이제 열차로 출발을 했는데 아직 하노이에서 과연 어디서 머물 것인가, 회담은 어디서 할 것인가, 하루로 할 것인가, 이틀로 할 것인가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의전을 생각하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 또 아닐 수 이미 정해졌을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공개가 안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을 배려한 이제 북한 측의 강력한 요청이 좀 있었을 것이고요. 그 실제로 좀 정해지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몇 가지 옵션 1, 2, 3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안을 있고 막판에 이제 양 정상의 이제 뜻을 받들어서 3안으로 한다, 2안으로 한다. 마지막 순간에 이제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워낙 좀 특수한 것이죠. 이게 정상회담의 보통의 관례를 깨고 어차피 이제 좀 굉장히 특수하게 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이번 회담이 좀 어렵고 북미 관계가 좀 가야 할 길이 멀다. 이제 그걸 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 대장정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가 평양역 시계로요. 어제 오후 16시 32분이죠. 토요일 날 16시 32분에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비행기로 4시간이면 갈 거리인데 60여 시간이 걸리는 베트남 하노이까지 열차를 이용할지,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 완전히 하노이가 도착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한 이틀 반 이상이 걸리는 거리인데 열차를 택했다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한 2가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적 효과도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 나름대로 좀 실질적 효과도 있을 건데 정치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이제 후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백두 혈통의 이제 자손인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 58년도 그리고 64년도에 할아버지가 갔던 그 루트를 따라가면서 어쨌든 인민들한테 좀 각인시킬 수 있는 효과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 뒤에 중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 다시 한번 얘기해주는 그런 후광의 효과를 노리는 정치적 효과가 있고 실질적 효과는 좀 생각해 보는 거 이번에 이제
열차가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뭐 네.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뭐 남행열차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던데 저는 이제 그 동기화 열차라고 좀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예. 뭐냐면은 지금 이게 열차로 가기 때문에 비행기보다 더 많은 대표단 인원을 태울 수가 있죠. 객차마다 이제 당 부위원장 객차 그리고 또 뭐 경제부서 담당자들, 외교부서 담당자들 객차마다 다 있을 거고 2박 3일간 가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뭐 맞상대역도 놓고 굉장히 연습도 열심히 하겠지만 객차마다 계속 다니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당 간부들과 엘리트와들과 60시간 내내 맞춰보는 수 있는 아주 극적인 효과가 있죠. 어딜 못 가잖아요. 평양에서는 어디 뭐 몇 시간 하고 나면 또 집에 가고 그래야 되는데 예. 그러지 않고 2박 3일 동안 가면서 객차마다 돌면서 마치 사단장 훈시하듯이 한 2시간, 3시간씩 계속 이제 얘기가 있겠죠. 그러면 위원장과 그 당 간부들이 마인드를 좀 동기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적의 장소 2박 3일 동안 그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지금쯤이면 우한 그렇죠? 저 후베이성 성도죠. 우한 정도를 통과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예, 뭐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 가는 길을 네. 잘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우선 뭐 제가 일주일 전에 정확하게 이 자리 이 시간에 예. 아마 기차로는 안 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게 틀렸다라고 한 것은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 그 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뭐 또 다른 효과도 저는 있으리라고 봐요. 예를 들면 뭐 그런 할아버지의 효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뒷배라든지 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상 지금 이 북미 정상회담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눈에 안 보이고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받고 있는데 예. 주체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과시한 그런 측면도 있지 않느냐. 안전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이제 요소들이 고려돼서 지금 이제 뭐 남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안에 내부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어떤 식으로 좀 내부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글쎄요, 그게 불편하면 그 차를 이용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워낙 뭐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주로 사용하던 거고 또 예. 아버지 때부터 또 고쳐서 사용하던 거고 그 러시아의 모스크바까지 사실상 그 40일 동안 그 전용 열차를 타고 갔던 경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40일 동안을 여행하다 아무런 불편이 없을 정도로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 당연히 집무실 같은 건 있을 거고 집무실, 회의실, 식당, 경호원들 뭐 심지어 연애실, 노래방까지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게 펜에서 그걸 이용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정말 그 펜에서 그것만 이용하겠느냐. 그래서 좀 전에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그런 요소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열차를 이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러시아 기자가 저기 전용 열차를 동승해서 예. 이렇게 취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이야기도 그때 좀 나왔던 거고요. 굉장히 안전 또 방화 뭐 이렇게 네. 방호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뭐 장갑차 수준 이상의 이제 방탄 기능도 있고 뭐 비행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전 세계 비항공 편명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실시간 정보가 나오는 앱까지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싱가포르에 갈 때도 그게 이제 노출되기도 했었는데 열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파악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사실상. 지나가는 거 역에서 이제 보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그 열차가 진짜 그 열차가 맞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 면에서는 사실 열차가 또 굉장히 좀 맞죠. 그리고 또 중국이라고 하는 우방국을 지나기 때문에 협조를 얻기가 용이하죠. 예. 다만 이제 한 2박 3일 동안 가면서 중국의 내륙을 이제 통과할 때 어쨌든 특별 열차가 갈 때는 중국의 열차들도 좀 교통 정리를 하고 잠깐 좀 정지를 좀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 내부에서의 이제 물동량과 사람들 이동에 있어서도 좀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베이징 쪽으로 뭐 들린다거나 이제 그쪽으로 하지 않고 좀 남하를 좀 하면서 좀 지금 좀 조용히 어쨌든 빠른 속도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출발을 23일 오후에 했으니까 만약에 이제 도착이 내일 하고 정상회담을 다 진행을 하고 나더라도 현재 또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3월 1일까지도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특별 열차를 타고 돌아가게 된다면 그 기간까지 계산하면 못해도 열흘 정도는 평양을 비우게 되는 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시 열차 타고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갈 때는 항공편으로 갈까요? 네, 갈 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것도 뭐 틀릴지 모르겠는데 네. 갈 때는 이제 참매를 이용해서 돌아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6월 12일 날 작년도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때의 전후 사정을 보면
6월 12일 날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6월 20날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을 찾아가지고 시진핑 주석하고 3차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1월 8일 날 이미 정상회담을 했어요. 예.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모든 얘기들은 그때 다 논의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또 돌아가면서 시진핑 주석을 또 만나고 간다라고 이렇게 상상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은데 워낙 특수한 관계라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갈 가능성보다는 돌아갈 때는 정말 참매 1호로 돌아가기를 저는 또 바라고 그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시장님 방금 저기 네.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역을 출발하는 장면 잠깐 비쳤잖아요. 네, 네, 당 네. 간부들이 나와서 환송을 했는데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부장인데 네, 네. 뭐 귀에 대고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네. 최령해 부위원장 다음에 최령해 부위원장이야 뭐 예전부터 2인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는데 마지막에 김영남 위원장에게 상임위원장에게 저렇게 귓속말하는 그럼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지금 저기 서 있는 순서가요. 네. 북한의 권력 서열 순서거든요. 그래서 명목상의 권력이냐 실질적인 권력이냐 그 차이겠죠. 실질적인 권력 차원에서 보면 김영철이 그 최용해가 제2인자이지만 사실상 국가 수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지금 현재의 북한의 헌법상에서 보면 그대로 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최용해 기속말을 해야 지금 되는. 보시죠. 예. 네, 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예. 네네. 왜 저 사람한테 기속말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것 가지고 말들이 많고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뭐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제일 이제 높은 이제 사람이고 잘 갔다 오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북한을 잘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채용에 잘 감시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예. 이해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요. 예. 거의 뭐 열흘 가까운 굉장히 긴 시간을 평양을 비우는 것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전 세계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동행하는 인물들 중에서 리설주 여사가 빠진 부분, 사실 이렇게 평양을 긴 시간 비우는 것도 그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체제 안정감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제 확고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자신의 2인자인 그 최령해 부위원장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평양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긴 시간 지금 사실 좀 오픈 티켓이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렇게 떠나는 정도면 보면 자신감이 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이번에 확실히 가서 매듭 짓고 오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리설주 여사가 이제 동행을 하지 않았죠. 처음에 이제 베트남 국빈 방문을 한다. 국빈 방문하면은 기본적으로 관례대로 한다면 동부인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빈 방문보다 조금 격이 나는 공식 방문인데 공식 우호 방문이라고 하는 걸로 살짝 좀 바꿨죠. 그러니까 내용은 국빈 방문인데 명식은 공식 우호 방문.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건 북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일하러 가는데 집중을 하면서도 어쨌든 베트남 국빈 방문의 내용은 채우고 그런 면이기 때문에 이제 공식 우호 방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동부인 하지 못하는 거죠. 리서치 여사는 좀 남겨두고 싱가포르 때와 똑같이 북미 정상회담에 집중은 하되 어쨌든 형식 내용은 베트남 갔을 때 현지에서는 국빈 대접의 내용을 이제 채우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행 단원 중에 오수영, 김평해 부위원장 두 명이 눈길을 끌고 있죠. 네.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지난번에 6월 12일 날 그 북미 1차 정상회담 때 다 참여했던 사람인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이번에 이제 특이하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김평해 같은 사람은 저 당의 예. 그 간부의 보직이라든지 인사의 문제를 이제 담당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간 것은 앞으로 북한하고 베트남 사이에 고위급의 인사교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좀 보고 같이 협의하고 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좀 데려가지 않았겠는가라고 보고요. 중요한 사람 제가 볼 때는 이제 오수영이라고 봐요. 이 사람은 이제 당 중앙위원회 경제부장을 하고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지금 이 사람 예산편상 위원장이라고 할까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당의 경제를 총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 역할을 담당해라.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간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뭐 열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뭐
수행단원과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동행해서 타고 온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이색적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그렇죠. 보십니까? 아까 뭐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단은 뭐 시뮬레이션 같이 이렇게 뭐 미팅 회담 준비하는 건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간부들마다 또 의제가 다 있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직접 당 간부들과 이제 스킨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이게 폐쇄된 공간에서 왜 지금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 육성으로 설명하고 이제 각인시키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전팀도 들어왔고요. 경호팀도 이제 주발을 기해서 다 들어와서 지금 이제 경호 관련해서 동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경호팀, 뭐 밀착 경호 유명하지 않습니까? 100여 명 정도가 도착을 했다고 하죠. 물론 미국 경호팀 한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공식 우호 방문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일정도 소화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회담 장소 그리고 숙소가 어디 될 건가? 아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변동도 있을 것 같아요. 최우선으로 고려할 게 아마 이제 두 사람의 어떤 경호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이런 일정들이 공개되지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게 있잖아요. 예. 하나는 북미 정상회담만 딱 하면은 모든 게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뭐 우호 공식 방문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 베트남 주석과의 공식 회담도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공식 일정들이 또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시찰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 이유도 예. 하나는 한 팀은 오로지 북미 정상회담에 올인하는 팀, 또 한 팀은 베트남하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와 그 이후에 경제협력 문제에 올인하는 팀 이렇게 구분해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일정들이 자세히 안 나온 것도 예.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되는 것이 바로 베트남 주석이 24일부터 26일까지 지금 뭐 라오스하고 캄보디아 공식 방문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국빈 방문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들이 많이 꼬이잖아요. 예. 이 꼬이는 것을 계속 이제 풀어내다 보니까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경호 요원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싱가포르에 갔을 때에도 보면 한 200여 명 될 텐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경호팀들이 200명이 들어왔다. 북한은 100명 정도 들어왔다. 이게 그러면 100명이 모자라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그 특별 열차에 몇 명 정도 타고 올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작아도요. 한 200명 타고 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인원들이 도착을 하고 직접 경호를 하면 예. 적어도 경호 요원들은 200~300명 정도가 될 거고 특히 이번에는 그 경호 요원들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정상회담이 두 번에 걸쳐서 미국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한과 베트남의 정상회담도 공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요원들이 필요한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머물 숙소 원래는 이제 뭐 멜리아 호텔이 좀 유력하지 않냐. 최근에 이제 경호팀들이 도착하자마자 멜리아 호텔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다시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이 멜리아 호텔이 미국 프레스 센터로 좀 예정이 되어 있던 공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경호팀이 이쪽으로 오면서 프레스 센터라는 그 안내판이 또 내려가서 더 그 그렇죠.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멜리아 호텔과 견주어서 영빈관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 좀 어디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 멜리아 호텔에 지금 특별히 거기가 이제 북한 대사관하고 좀 가깝고 북한 측 고위 인사들이 베트남을 방문하면 멜리아 호텔을 주로 좀 예. 이용을 했습니다. 리용 외무상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측 입장에서는 좀 친숙한 장소이죠. 그곳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마련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아 보이고요, 실제로. 그리고 영빈관을 좀 북한 베트남 입장에서 내줄 수도 있는데 같은 기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온단 말이죠. 예. 뭐 그랬을 때 이제 뭐 같은 정상이 지금 같은 기간에 와 있는데 어느 한쪽은 영빈관을 주고 뭐 이제 그게 또 미국하고도 풀어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영빈관보다는 지금 멜리아 호텔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앞서 두 분이 이번 정상회담 분위기 좀 긍정적, 성공리에 끝날 것 같다 이런 평가도 해주셨는데
그 비건 대표죠. 지난번에 3차인가요? 그 협상 끝나고 나서 취재진들에게 엄지를 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도 비쳤고요. 최근에 백악관에서는 기념주화를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매를 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더 이렇게 전 느껴졌거든요. 그런 건 액션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그 기념주화 만든 것은 6.12 정상회담 할 때도 그 기념주화 만들었거든요. 나왔죠. 그때는 기념주화가 언제쯤 나왔냐 하면은 5월 20일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한 3주 전에 나왔다라고 보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념주화 나오고 난 뒤에 사실상 이 그 북미 정상회담 안 하겠다라고 문제가 공개 생겼잖아요. 편지까지 예, 이제 맞습니다. 내 보였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이제 이런 큰 행사들이 있으면은 이런 주화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기념 주화를 보면서 굉장히 번뜩 떠오른 것이 우선 한국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했다라고 보는데요. 예. 저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건가? 한국의 국기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표시하면서 한국 국기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그 역할을 인정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면 다른 상상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최초에 이게 기념주화를 만들 때는 그러면은 남북미 3자에 의한 평화선언.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딱 기념주화를 보는 순간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청와대에서 제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계속 상상은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리고 예.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엄지척을 하고 또 뭐 맛집에 가서 뭐 밥을 먹고 또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상 뭐 비핵화 이 회담의 문구가 제대로 잘 정리가 안 되고 굉장히 그 의견 차가 크다라고 하면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합의에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수님 얘기 좀 듣고 싶은데. 예. 지금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의 손은 조금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일단은 그래요? 둘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마지막 비어 있는 블랭크란을 채우는 일만 좀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내일까지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가 좀 얼마만큼 만날지 지켜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좀 뭐 분위기 그동안의 이제 회담 관례들을 좀 보면은 김혁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장 동지가 오고 있다. 위원장 동지와 트럼프 대통령 동지가 만나서 서로의 1호끼리 만나서 이제 결정 지어야 하는 문제다. 우리 뭐 할 얘기는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건 대표는 어쨌든 전권은 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카드를 또 내놓고 할 것인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계속 이제 실시간 좀 보고를 또 받으면서 이 정도면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만나 직접 담판을 짓겠다라고 하는 뭐 그 정도 선의 생각들로 지금 마무리가 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뭔가 합의는 나온다. 그러니까 6.12 북미 공동 성명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해놨잖아요. 세 가지가. 이번에서는 하노이 선언이 만약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간표 아니면 정확하게 시간표가 안 나오면 순서표라도 그러니까 영변 핵폐기를 뭐 언제 할 것인지 그에 따라서 미국은 무엇을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순서표 정도라도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는 나온 것 같고 그 순서표에 앞뒤로 뭘 배치할 건지는 아마 양 정상이 만나서 지금 마지막 합의할 사항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양 정상한테 어떻게 그럼 뭐 보고를 할 것인가 그 선택지가 1, 2, 3안들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 올리는 거 정도를 좀 조율하는 만남들은 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공은 비건 김혁철 라인은 떠나서 이제 양 정상에게 좀 넘겨진 게 아닌가. 뭐 그래도 이제 기대할 만한 부분들은 많이 있다. 그래서 기념주화를 어제 정도에 내도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념주화는 성패와 관계없이 일찍 나온 거고요. 그 이제 지난번 작년 6월달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판문점에서 최선희하고 성김 대사하고 6번, 7번 만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싱가포르 가서도 또 만나고 그리고 회담하는 당일날 새벽에는 김영철이하고 폼페오가 새벽 3시, 4시에 만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문장 내 문장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정 교수님 말씀을 뭐 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내일 그 회담하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두 사람이 만나고 문안 조정하고 훈련받고 그런 과정은 계속해서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궁금한 점이 실무협상팀이 어느 정도의 합의문 초안을 작성해 놓고 네. 정상들이 만났는데도 같은 시간에 실무협상이 계속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 이건 뭐 어떤 부분이 좀 구분이 돼서 서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건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실무회담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실무회담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정상회담이 할 동안에는 사실상 블랭크를 거의 이제 사실상 채워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 둘이서 얘기할 때는 이번에 고생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잘해 나갑시다. 그래서 덕담하다가 사인해서 끝나는 것이 원래는 정상회담의 기본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걸 좀 많이 비워놓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그 기지를 이용해서 자신들한테 좀 유리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이제 계속해서 써 나간다라고 보는 거고요. 비건 입장에서 보면은 가능하면은 이제 그 블랭크를 다 메워서 사실상 다 읽어본 상태에서 됐다 사인만 할 정도로 거기에 대한 이제 기싸움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거 끝나고 나도 다음에 이제 실무회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상회담이 이번에 두 번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구체적인 이행 계획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이제 워킹 그룹 비슷한 그러니까 비건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몇 명, 그다음에 이쪽에는 김혁철을 중심으로 한 몇 명 이렇게 해서 워킹 그룹이 만들어져서 이제 이걸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야 되거든요. 거기까지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합의문에 들어가지는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교수님 하나만 짧게 생각을 여쭤볼게요. 네,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지난해 한 4차례 방북했던 인물이죠. 앤드류 김 전 CIA 코리아 센터장인 미션 센터장이죠. 최근에 대학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 한 얘기가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평생 핵을 이고 살아가길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비핵화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 자기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표시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이남 일녀로 좀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글쎄 아이들까지 얘기하면서까지 이런 얘기를 했다. 신뢰를 할 만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 얘기를 들으셨어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난 인물들은 그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일관되게 다 평가를 하고 있죠. 앤드류 김 센터장도 아마 그런 그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런 비핵화 의지를 강하게 읽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내 아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쓴 거는 이제 내 아이라고 하는 게 곧 북한 자체를 뜻하는 예. 것이죠. 이게 지문고 국가다 같은 이제 그런 절대방정 시대와 같은 국가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이제 그만큼 강하다. 근데 그 비핵화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면서 북한이 얻을 것이 무엇인가, 국제사회와 미국으로부터 이제 그걸 놓고 이제 치열한 기싸움이 이제 이번 한 주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